2022년 4월 유엔 중재 휴전 이후로 오랜 기간 잠잠했던 사우디와 후티가 다시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후티는 사우디의 기름을 운반하는 유조선들의 바브 엘만데브 해협 통과를 봉쇄하고 사우디 국내 석유시설 등 인프라에 대해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예멘 국내에서는 반후티 무장 세력들과 부족들이 후티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외부 세력들과 동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우디와 후티 간의 충돌입니다. 예멘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고 사우디는 압도적인 경제력으로 1970년대부터 예멘에서 사회적, 종교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에서 유학한 예멘 성직자들이 귀국하거나 사우디 선교사들이 예멘에 들어가서 사우디 쪽 종파를 예멘에 확산시켰고 사우디 계열 후원망에서 들어가는 돈이 이 선교 활동을 뒷받침했습니다. 1962년 혁명으로 자이드파 이맘국인 예멘 왕국이 멸망한 후 왕국의 주도적 종파였던 자이드파 는 국가 권력의 중심부에서 밀려났습니다. 1990년 통일 이후 예멘에서도 자이드파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포획되어 갔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치적으로는 알하크당이라는 자이드파를 대변하는 제도권 정당으로 의회에 진출했고 1993년부터 97년까지 국회의원을 역임한 후세인 알후티는 알하크당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알하크당의 목표는 자이드파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하고 사우디의 종교적 영향력에 저항하는 것이었으나 성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제도권 정치 진출과 비슷한 시기에 사우디 쪽에서 전파하는 종파 및 청년 조직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이드파를 방어하기 위한 자이드파 종교 운동인 믿는 청년 운동이 시작됩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비교적 온건한 성향의 방어적 종교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 미국의 부시 정권이 이라크 침공을 개시하고 통일 예멘 대통령 살레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지지했을 때 후세인 알후티를 중심으로 한 자이드파 일파는 격렬한 반정부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살레 정권은 이 반대 시위를 잔혹하게 탄압했고 후세인 알후티의 체포에 1천만 리알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이 시기를 전후로 하여 온건한 종교단체는 정부에 대항하는 군사조직으로 변합니다. 2004년 9월에 후세인 알후티는 사우디 국경 인근에서 예멘 정부군과의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이후 후세인의 동생인 압둘 말리크 알후티가 후티의 지도자가 됩니다. 2009년 8월 11일 살레는 후티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초토화 작전이라는 작전명으로 토벌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우디가 예멘 정부군이 사우디 영토 내에 자발 알두칸을 이용하여 후티의 측면을 공격하게 했다고 후티 측에서 주장했고 예멘 정부와 사우디는 부인했습니다. 2009년 11월 3일 후티 병력이 사우디 국경을 넘어 자발 알두칸 일대에 사우디 국경 수비대를 공격해 사우디 측에서 한 명의 전사자가 발생했고 이 시점부터 예멘 국내의 반란이 지역의 안보 문제가 됩니다. 사우디는 즉각적으로 공습을 가해 11월 8일에 자발 알두칸을 탈환했고 2010년 2월경에 휴전으로 사우디와 후티 분쟁은 일단락됩니다. 시간이 흘러 후티는 실각한 독재자 살레와 일시적인 동맹을 맺고 2014년 9월에 수도 사나를 점령했습니다. 사나 함락 후 임시 수도였던 아덴이 2015년 3월에 함락 위기에 처하자 3월 25일 당시 예멘 대통령 압드라보 만수르 하디와 공무원들은 사우디 수도 리야드로 탈출해 일시적으로 망명정부가 됩니다. 하디 정권은 유엔 안보리에 군사적 지원을 요청했고 2015년 3월 26일 사우디 주도로 연합군이 결성되어 결정적인 폭풍작전이라는 작전명으로 후티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시작해 예멘 내전에 개입하게 됩니다. 2015년 5월에 작전 목표를 대부분 완수했다고 자평하고 작전명을 희망 회복 작전으로 변경했습니다. 2015년 3월에 시작되어 만 7년 이상 계속되던 사우디 연합의 예멘 내 군사작전은 2022년 4월에 유엔 중재하에 휴전 합의로 끝나고 이후 휴전은 계속 연장되어 2022년 10월 2일에 공식 휴전이 끝납니다. 공무원 급여 지급 등의 쟁점에서 갈등으로 휴전은 더 이상 연장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충돌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상외로 그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후티와 사우디 간에는 큰 충돌 없이 상대적으로 평온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26년 2월에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저항의 축의 일원인 후티도 동맹인 이란을 위해서 미국-이란 전쟁에 개입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었고 전쟁이 예멘까지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때 후티는 간헐적으로 미사일을 쏘거나 드론을 몇 대 띄우는 등의 소극적인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기간 동안 이란-미국 전쟁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조용히 지냈습니다. 26년 2월 개전 이후 이란 혁명 수비대와 연계된 준
이란 관영 통신사인 타스님에서는 후티가 바브 엘만데브 해협을 닫을 수도 있다 같은 위협을 반복해왔지만 후티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후티 대표단은 전 이란 최고 지도자 고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마한 에어는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 군과 연계된 항공사로 2011년에 미국 재무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사우디는 2015년 결정적인 폭풍 작전 개시 이후로 계속해서 후티가 통제 중인 공항과 항구에 제한을 가하고 있었고 유엔과 사우디가 합의한 일부 노선만 영업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후티와 이란은 마한 에어를 통해서 사우디 영공을 우회하는 경로로 직항편을 7월 초에 개시합니다. 하메네이 장례식에 참석한 후 귀국하는 후티 대표단은 마한에어 직항편으로 7월 13일에 귀국하기로 했고 로이터가 두 곳의 이란 소식통, 예멘 정보부 장관, 지역안보 분석가를 포함한 복수의 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귀국편 비행기에는 지휘관급 인력을 포함한 이란 혁명수비대 인력 10에서 21명 사이와 군사 장비가 적재되어 있었습니다. 7월 13일 마한에어 귀국편이 사나 공항에 접근하던 와중에 사우디의 지원을 받는 예멘 정부가 사나 공항 활주로를 포함한 시설을 공격해 착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비행기는 사나 공항 착륙을 포기하고 후티가 통제 중인 다른 공항인 호데이다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예멘 국방부 장관 타히르 알 아킬리 총장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영공을 침범한 이란 항공편에 착륙을 막기 위해서 공항 활주로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후티는 사나 공항 활주로 공격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예멘 정부의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우디가 배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후티는 선전물을 통해서 보복을 천명했고 사우디 아블하 공항에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으나 사우디는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후티는 SNS 등을 통해서 사나 공항에 대한 봉쇄가 해제될 때까지는 사우디 영공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7월 16일자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이란의 전력망을 공격할 경우에는 후티에게 홍해를 봉쇄하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싱크탱크와 전문가들은 이번 후티의 군사 행동은 이란의 전쟁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후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유엔 중재 휴전 이후 후티가 사우디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사나 공항과 호데이다항 등의 후티 통제하 항구와 공항에 대한 제한을 해제해달라는 요구와 공무원 월급 지급 요구, 기타 배상금 지급 요구 등입니다. 22년 휴전 조건에는 후티 소속 공무원들의 급여를 사우디가 지급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사우디의 은행 시스템을 통한 지급 방식과 공무원 채용 시기에 따른 지급 대상 포함 문제 등 여러 면에서의 충돌로 인해서 후티 통제 지역에 대한 공무원 급여 지급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여담입니다만 사우디가 아랍에미리트의 지원을 받는 남부과도위원회를 26년 2월 초에 축출한 뒤에 사우디의 지원을 받는 예멘 정부군 통제하에 예멘 군인과 공무원의 급여는 사우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26년 7월 16일 후티의 지도자 압돌 말리크가 TV 연설을 통해서 사나 공항 공격에 대해 사우디에 보복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사우디는 아브카이크에서 얀부항으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을 거의 풀가동해 수에즈 운하나 바브 엘만데브 해협 쪽으로 우회하는 경로로 기름을 수출했고 이를 통해서 미국 이란 전쟁 이전의 절반까지 수출량을 회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브 엘만데브 해협이 후티에게 막히면 사우디에서 아시아 쪽으로 가는 석유 수출 물량은 수에즈를 통과해서 희망봉을 돌아가야 합니다. 이 먼 우회로를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VLCC 유조선은 그 사이즈 때문에 수에즈 통과에 문제가 있어 수에즈를 통과할 수 있는 VLCC보다 더 얇고 작은 유조선 규격인 수에즈 맥스 규격의 유조선을 동원해 희망봉을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기존 해협 통과 대비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7월 20일 후티의 대변인 야히야 사리는 사우디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또한 후티는 해운 회사들에게 직접 이메일로 경고하고 해상에서 무선을 통해 선박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지금 들려드리는 라디오에서 예멘 해군은 후티 해군을 의미합니다. Naval Force calling you on Channel 16.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Yemeni Armed Forces in the date of July 202026, including prevent navigation to Saudi ships because of the constant siege to Yemeni nation. So, we warn all ships belonging to Saudi enemy to proceed via the Red Sea and Gulf of Aden. In case of non-compliance of Yemeni Armed Forces decision, those ships will be in our target. Over.
7월 20일 사우디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자국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고 아랍에미리트 외무부도 22일 성명을 통해 사우디에 대한 전폭적 연대와 지지를 밝혔습니다. 미국 주도의 해양안보기구인 합동해양정보센터의 7월 21일자 자료에 따르면 후티가 바브엘만데브 해협 인근에 드론과 미사일을 배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7월 21일 트럼프는 레바논 대통령 조제프 아운과 만난 자리에서 기자의 후티의 해협 봉쇄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실제로 후티가 봉쇄한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See what happens. So far, it hasn't happened. Might happen, but we take care of things. If something like that happens, we take care of it. You know, we've done that with the Houthis before, and we haven't heard from them in a while since we did what we did originally. It was about 45 days of very powerful action we took against the Houthis, and we've had no problem with the Houthis. They've had no problem with us for a long period of time, including during this conflict. I think that if there is something like that, we'll just have to take care of business. 후티는 해상 봉쇄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7월 22일 사우디의 항구 지잔 인근의 사우디 유조선 엔셀리아와 라일라 두 척을 대상으로 공격했고 다음날 이를 발표했습니다. 사우디 통신사는 엔셀리아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선원들은 전원 무사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는 7월 23일에 트루스 소셜 포스트를 통해서 후티의 선박 공격에 대해서 매우 실망했다고 발언했고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란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발언했으나 내본을 쓰는 시점을 기준으로 트럼프의 발언과는 상관없이 후티와 사우디의 충돌은 계속됩니다. 7월 24일 사우디 선박 NCC 마사가 공격을 당해 선체에 경미한 피해를 입었으며 후티가 선박에 대한 책임을 주장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7월 24일 현지 시간 늦은 밤에 사우디 주도 연합군이 호데이다주의 후티 시설들을 공습했습니다. 후티 계열 언론에 따르면 호데이다 항구와 통신 건물들이 공격당했다고 주장하고 반후티 성향의 예멘 언론은 이 공습이 호데이다 항구 인근의 후티 막사를 목표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우디 주도 연합군의 대변인은 연합군의 이번 공습이 항구 시설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7월 25일 후티는 사우디 얀부와 지잔에 있는 사우디 아람코 석유 시설을 드론과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이집트 오신트 계정이 7월 23일과 7월 31일 기준 지잔 석유 시설에 대한 유럽연합 센티널2 위성 사진을 비교한 결과 어느 정도 시설의 피해가 확인됩니다. 사우디는 같은 날인 25일 후티 통제하의 마리브주와 알자우프주의 드론 미사일 발사 기지를 폭격했습니다. 사우디와 후티가 직접 충돌하는 한편으로 예멘 내부의 무력 충돌도 계속됩니다. 특히 알자우프주는 후티와 지역 부족들 간의 갈등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자우프주의 유력 지도자이자 두 후세인 부족의 셰이크인 하마드 빈 라시드 빈 파드감 알 하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26년 4월 19일 후티가 이 인물을 자택에서 영장 없이 체포해 2달 동안 억류했습니다. 두 후세인 부족은 동원령을 선포하고 석방을 요구했으며 셰이크는 6월에나 돼서야 풀려납니다. 이후 이 셰이크가 이끄는 두 후세인 부족은 정부 측으로 기울게 됩니다. 7월 25일 행사를 방문하고 돌아오던 알-주아이드 부족원들을 후티 검문소 요원들이 세우고 검문하던 과정에서 언쟁이 발생했고 총격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초기 충돌에는 알-주아이드 부족원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인 26일 부족원들이 후티에게 보복했고 후티 측에서 전사자가 언론별로 3명에서 7명 사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알-자우프주의 두 후세인 부족이 7월 26일 밤에서 27일 새벽 사이에 알자우프주 알야트마 시장의 후티 병력을 공격해서 시장에서 후티를 축출한 후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7월 27일 후티는 아브카이크를 포함한 사우디의 석유시설 다수를 공격했습니다. 이후에도 후티가 사우디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에 대한 공격을 시도했고 7월 28일에 로이터 인터뷰에서 중국은 중국 유조선의 홍해 통과를 허용해달라고 후티에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7월 29일 로이터는 익명의 아랍국가 관리를 인용하여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청이 호르무즈에서 통행료를 징수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후티가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서 톨비를 부과하는 규제기관의 설립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티의 해상군사작전과 민간해운업계 사이를 연결하는 통보, 통제, 창구인 인도주의 작전조정센터는 8월 1일에 보도자료를 내고 외신에서 보도한 톨비 부과 가능성을 부정하고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무료라고 강조했습니다.
후티를 포함한 저항의 촉내에 협력도 강화 중입니다. 사우디 왕실과 가까운 미디어 그룹 SRMG가 소유한 언론인 아샤르크 알아사우사트 영문판은 7월 29일자 보도에서 후티가 이라크 바빌주 주르프 알사카르에 활동 거점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 주르프 알사카르 지역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카타이브 헤즈볼라의 주요 거점입니다. 한 중동 오신트 분석가는 본인의 트위터에 후티가 이라크 영토 내에서 사우디에 드론을 발사했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7월 30일자 로이터 보도에서도 지역 소식통들은 이란 혁명수비대 감독하에 후티가 이라크 민병대와 협력하여 이라크 영토 내에서 7월 27일 사우디를 공격했다고 평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 중에도 이라크에서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활동 중입니다. 실제로 이란 정부 측 언론인 메르의 뉴스 등에서도 이라크에서 혁명수비대 대원이 전사했다는 부고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예멘 언론인에 따르면 7월 29일 미국의 공습으로 후티 관련 고위 인사가 이라크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라크 내에서 후티와 이란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보 환경이 악화된 사우디는 다국적 해상방위연합을 구상하기 시작했고 이를 위해 7월 30일에 리야드에서 43개국 대표가 참석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블룸버그는 8월 4일자 보도에서 오만의 중재로 후티와 사우디 간의 긴장 완화를 위한 회담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으나 바로 다음 날에 알아라비아 등의 현지 언론에서 사우디 측은 협상을 부정했습니다. 8월 4일 인도 국적 선박이 바브 엘만데브 해협 근처에서 수상 드론으로 추정되는 공격으로 격침되었다고 인도 항운수로부 장관 사르바난다 소노왈이 발표했고 영국 해사무역기구에서도 확인했습니다. 선원들은 모두 무사히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8월 4일 후티가 국경 인근의 사우디 나즈란 공항에 민감한 목표를 타격했다고 주장했고 AFP는 지역 소식통을 인용해 후티가 나즈란 공항 레이더 시설을 공격해 공항 운영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습니다. 후티는 8월 5일에 유조선 와파와 데이지에 대한 공격을 주장했으나 영국 해사무역기구에서는 8월 5일 아덴만 인근에서 폭발음을 들었다고 신고한 유조선 선장이 있다고만 발표했습니다. 예멘 내부에서의 충돌도 계속됩니다. 8월 3일에 사우디가 지원하는 정부 계열 무장단체인 예멘 비상군이 하드라마우트주 알아브르 인근에서 후티와 연계된 폭발물 및 운수물자 제조 공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8월 6일 후티는 마리브주의 알-루와이 기지와 하드라마우트주의 알-아브르 등의 예멘 정부군 시설을 대상으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예멘 비상군도 트위터에 후티의 공격을 발표했습니다. 사우디 언론 알-하다스의 8월 6일자 기사에 따르면 후티의 공격으로 예멘 정부군 측 45명이 전사하고 80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후티의 이번 공격이 후티의 공급망을 겨냥한 정부군 계열 단체의 작전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월 6일 사우디는 사우디 주도 다국적 해상방위연합의 사령관을 임명했습니다. 다만 대본을 작성하는 현재까지 사우디 주도 다국적 해상방위연합이 해상에서 눈에 띄는 활동을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후티가 사우디 남부 나즈란주의 시설을 공격해 11명의 민간인이 부상당하는 등 사우디의 안보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됩니다. 또한 같은 날 후티가 마리브주의 주도 마리브와 타이즈의 항구 도시 모카 그리고 샤브아주의 친정부 무장단체도 공격한 것으로 보이는 등 예멘 전국에 걸쳐서 내전이 격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8월 9일에는 후티가 모카를 공격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후티 정치국 위원이자 대회 협상에 관여하는 고위직인 압둘 말리크 알-아즈리는 8월 4일 사우디에 대한 후티의 요구사항을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했습니다. 이번에도 주요 요구사항은 공항과 항구에 대한 제한 해제와 공무원 급여 지급인 것으로 보입니다. 후티는 이 요구사항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우디의 해상석유 수출을 봉쇄하고 있으며 사우디는 이에 대응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사우디와 파키스탄은 25년 9월에 상호방위협정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서 파키스탄은 약 8천의 병력과 각종 장비를 사우디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8월 7일날 기존 두 나라의 튀르키예를 더해 나토 헌장 제5조와 유사한 집단 방위 조항이 포함된 메카 협정을 3국 간에 결성합니다. 후티의 핵심 요구사항인 공항과 항구의 제한 해제와 공무원 급여를 위해서 사우디의 석유 운반로를 봉쇄하고 있고 사우디가 지원하는 예멘 내 친정부 무장 세력들은 개별적 지역적으로 후티와 충돌하고 있기는 하나 대본을 쓰는 시점을 기준으로 아직 후티를 대상으로 대규모 공세에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는 석유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개혁하여 비전 2030이라는 정사진대로 관광, 금융, 서비스 허브가 되려고 하는 것이 빈살만 초기의 국가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표는 남쪽에서 후티가 계속해서 사우디를 공격하는 안보 불안 속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목표이고 기존 산업인 석유 산업의 수출길인 바브엘 만데브 해협도 봉쇄 중이므로 사우디의 입장에서는 후티의 위협을 어떻게든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가 자력으로 바브엘 만데브 해협의 봉쇄를 풀어낼 수 있을지, 사우디가 새롭게 결성한 상호 방위 조약 참여국들이 이 분쟁에 어느 정도로 관여할지, 저항의 축이 단체로 행동할지, 후티가 요구사항을 관찰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유가 있으시면 멤버십도 부탁드립니다.